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욕심을 내서요. 2부까지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를 위해서 준비된 내용도 알차게 구성을 해놓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1부에서는요. 미국 증시가 마감되기 한 2시간 전에 시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마감된 시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요. 나스닥이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나스닥은 0.06% 플러스, 그리고 러셀 2000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플러스 1.24%를 보이면서 성장주 위주로 그래도 반등을 시도해보는 하루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마이너스 0.13%로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였고요. 다우존스가 0.33%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 위주로 어떠한 반등을 시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19.23%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가 ABCL입니다. 에브셀라라 바이오로직스가 17.3% 반등을 보여줬고요. 업스타트가 17% 올라갔습니다. 오픈도어가 16.36%, 유니티가 15.81%, 파이버가 13.39%, 루시드가 13.2% 올라갔고요. 애쉬가 12.92%, 로쿠가 11.15%, 쇼피파이가 10.96%, 펠로톤이 13.7%, 아이온큐가 9.68%, 팔란티어가 9.39%, 그리고 코인베이스 역시 8.9%의 반등을 보여준, 따라서 성장주 위주로 그래도 최근 많이 떨어졌던 종목 위주로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데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오래간만에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커다랐던 성장 주식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반등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투자 기관에서 바이 더 딥 스크린을 해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주식을 줍줍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떠한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을지 그들이 추천해주는 주식을 정리해줬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들이 어떠한 주식들을 선별을 했는데요.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이제 2022년 셋오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는데 우리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어떠한 종목에 집어넣어야 가장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들의 추천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스트래티지스트 그 팀이 있습니다. 전략가 팀이 이번에 두 가지의 바이 더 딥 스크린을 해줬다. 따라서 두 가지의 다양한 스크린 할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에 종목을 선택할 때 두 가지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두 개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스트는 비튼 다운 텍입니다. 비튼 다운 텍이라는 것은 테크놀로지 주식, 즉 기술주 위주로 해서 주식을 선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주를 이루겠죠. 자, 두 번째 스크린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어 마켓 랠리 스톡입니다. 베어 마켓은 이제 20% 이상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주식이 한없이 떨어질 때 갑자기 이제 랠리가 발생할 텐데 이 랠리가 발생할 때 가장 많은 주식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종목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트 중에요. 일단은 그러면 가장 많이 두드려 맞은 비튼 다운 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YTD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페드가 갑자기 호키시한 입장을 취하면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전략가인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페드에서는요. 이 테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물론 테크의 입장 전환이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됐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테크의 어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 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스닥 100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QQ라는 ETF를 구성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에 올라가 있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100개의 주식이 모여 있는 것을 나스닥 100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금융주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스닥 100이 S&P 500이 만들어내는 어닝에 비해서 그 순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퍼센티지를 표시한 게 있다고 합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잖아요. 그래서 이 500개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순이익 대비
나스닥 100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퍼센티지를 계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요,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 말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 얘기는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 평균에 비해서 나스닥 100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의 어닝이 예전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주, 테크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패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멀티플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 어닝도 많이 떨어졌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컨비네이션 때문에 테크 주식들이 다른 섹터보다 더 타격이 심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프리 캐시 플로우는 괜찮았다. 여기 나와 있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기업 가치 대비 프리 캐시 플로우의 퍼센티지를 나타낸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보통 프리 캐시 플로우 일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1985년 이후에 테크놀로지 주식들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 투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팀이 스크린을 했다, 가려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크 주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 중에서 지금 매수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주식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 리스트에는 일단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텔레콤 그리고 메디아 주식은 뺐다고 써있죠. 여기 20% 이상 떨어진 텔레콤과 메디아 주식은 뺐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프리캐시 플로우 그리고 EB를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가 완성이 되는데 이 일드가 10년 국채 금리의 일드보다는 높아야 된다.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3%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따라서 3% 이상의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만 추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아웃퍼폼을 주거나 아니면 보유 의견을 준 주식만 포함이 된다. 따라서 매도 의견을 받고 있는 주식은 탈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이 몇 개나 발견이 됐냐면요. 8개가 발견이 되네요. 첫 번째는 테이크2입니다. 테이크2는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가 5.4%고요. 두 번째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5%의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 5%, 지브라 테크놀로지는 4.7%입니다. 글로벌 페이먼트 4.3, 페이팔이 3.8, 에팜 시스템이 3.3,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AMD가 3.3%란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를 만들어내면서 현재 8개의 추천 주식에 그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기준을 가지고 만든 두 번째 추천 리스트를 볼 텐데요. 이 추천 리스트의 이름은 베어마켓 랠리 스톡입니다. 자, 베어마켓에서 랠리가 나타나게 될 때, 하락장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될 때 어떤 주식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지 여기서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은 퀄리티가 최고의 퀄리티가 아니고요. B급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리스크가 조금 큰 주식들이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 보통 전형적으로 아웃퍼폼을 한다. 평균적인 상승치보다 좋은 추세를 보이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장이 반등으로 돌아서면 이러한 주식들을 줍줍해야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스크린을 했다, 가려냈다.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 중에서요, 로 퀄리티, 즉 B급 아니면 그 이하의 등급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만 가려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1년 베타 지수가 탑 퀸타일에 들어가는, 퀸타일은 20%를 얘기합니다. 5분의 1이거든요. 따라서 전체 S&P 500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20%에 속하는 주식만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year to date performance, 즉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바텀 퀸타일이니까 가장 주식이 많이 빠진 20%,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27개의 주식이죠. 여기 보시면 27개의 주식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이 애쉬입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요, one year price 베타가 2.3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의미가 뭐냐면 시장의 평균 변동성을 1.0으로 봤을 때 애쉬는요 2.3배나 변동성이 큰 거죠. 시장 평균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10% 반등을 하면요 애쉬는 23%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페이팔은 변동성이 1.6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10% 상승하면 페이팔은 16% 상승할 수 있다.
있다.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언더아머고요. 1.9의 변동성. 자, 세리디안이 1.7이고요. 모더나는 1.7, 매치 그룹이 1.6입니다. 지브라 테크놀로지는 베타 레이시오가 1.7이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베타 지수가 1.4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1.7, 시저 엔터테인먼트가 1.5, 테라다인이 1.8이고요. 덱스콤이 2.0. 따라서 덱스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증시가 10% 반등을 보이면 20%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죠. AMD도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1.9. 따라서 시장이 10% 올라가면 AMD는 19% 뛸 수 있다. 바이오레드 랩은 1.3, 세일즈포스가 1.4고요. 포드가 1.5, 제네락 홀딩즈가 1.6, 아마존 1.5, 오토데스크 1.5, 어도비가 1.5고요. 서비스나우 1.6, 페이콤 1.6,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1.3, 엑스페디아 1.5, 폴티넷이 2.2, 굉장히 높죠. 시놉시스가 1.5, 마지막으로 플랭클린 리소시즈가 1.4라는 변동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7개의 주식이요. 지금 하락장에서 갑자기 반등이 시작될 때 엄청난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속보입니다. 로빈후드의 주가가요, 어제 장중에 5%가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장이 마감된 이후에 무려 33%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로빈후드의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잠깐 점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빈후드의 주가가 21% 정도 지금 장 후에 올라가고 있다. 근데 방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이미 33%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FTX 크립토 익스체인지의 오너가 보고를 했는데 7.6%나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FTX 파운더다. 그래서 사무엘 뱅크맨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번에 13D 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를 했는데 무려 56밀리언이니까 5,600만 주나 되는 로빈후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이 FTX는요, 사실 주식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 아니라 가상화폐에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빈후드는 원래 미국의 개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주식 거래가 주 목적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거래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FTX 파운더 사무엘 뱅크맨 프라이드가 이 로빈후드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가상화폐 쪽에 소속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드디어 로빈후드를 가상화폐 플랫폼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상화폐 그러면 보통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로빈후드가 단순히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가상화폐 쪽에서도 이제 좀 인지도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평판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히 로빈후드 그러면 이 주식 거래를 위한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가상화폐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확립이 됐다. 어떻게 정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주식이 30%나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시티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전략가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티그룹의 전략가들은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는 사뭇 다른 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문가들은 리스트까지 만들어주면서 지금 우리가 하락장에서 줍줍해야 될 종목을 추천해주는 반면 시티그룹의 전략가들은요, 지금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져야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미국은 연준입니다. 이 중앙은행들이 그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좀 지원적으로 만들어줬던 통화 정책을 다시 감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호키시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애널리스트인 로버트 버클랜드가 해주고 있습니다. 성장 주식들은요,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리얼 일드가 실질 금리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하거든요.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질 금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채권 금리 있잖아요. 채권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리얼 일드, 실질 금리가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이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티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애저그룹이라는 것은 전체 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믿고 있냐면 리얼 일즈, 즉 실질 금리가 결국은 굉장히 호키시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참고로 리얼 일드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성장주들의 인덱스 그리고 밸류, 가치주들의 인덱스 이렇게 두 개로 MSCI,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들을 포함한 지수를 얘기하거든요. 이 MSCI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나눴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장 주식, 또 하나는 가치 주식으로 나눠서 이들의 특성을 한번 리뷰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 성장 주식 같은 경우는요, 트랙을 한다, 따라간다는 거죠. 뭐를 따라가냐면 실질 금리의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반응을 많이 하냐면 확률이 9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실질 금리, 여기 나와 있는 US 10year TIPS 일드가 실질 금리거든요. 이 실질 금리가 변화하게 되면 성장 주식들의 인덱스 역시도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 따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타격을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에서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글로벌 에퀴티라니까 세계에 있는 그런 주식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아직까지도 더 떨어질 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랑 비교했을 때 그러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부분과 비교를 하냐면요,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유로존에 크라이시스가 왔었다. 유로 쪽에 이제 경제 위기가 2011년 12년에 왔을 때 그때 주가가 어느까지 떨어졌었냐면 글로벌 주식의 가격이 한 멀티플이 10배 정도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는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은 33% 정도 더 추가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CT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33%나 글로벌 주식 시장이 더 하락을 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조언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침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장주보다는 밸류 주식, 즉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 즉 지금 성장하는 나라에 있는 그 주식들 혹은 영국 주식을 사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될 주식은 미국 주식 그리고 유로존에 있는 주식은 좋지가 않다. 유로존하고 지금 영국이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영국 주식은 괜찮은데 유로 주식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즉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있는데 파이낸셜, 금융주 그리고 코모디티는 원자재를 얘기하거든요. 금융주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테크주에 투자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은 사뭇 다른 보이스를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티그룹의 전망보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해준 주식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을 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진 직업이잖아요.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면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줌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파이브나인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거의 이제 인수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파이브나인의 주주총회에서 이 인수권을 반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와서 이 인수 합병이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줌이 인수하고 싶어 했던 파이브나인이라는 기업이요,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이었냐면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줌이라는 것은 화상통화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화상통화 플랫폼을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접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객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뭐 전화를 걸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화상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고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불만 사항을 토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효과적인 고객센터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관련될 수도 있잖아요. 줌이 노리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이러한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그때 이제 굉장히 아쉬웠죠. 5-9을 인수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쉬움이 있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좋은 인수건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동의를 했다. 이번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인수하는 기업의 이름은 솔비입니다. 자, 솔비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일부분이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컨택 센터를 지금 확장하고 싶어 한다. 컨택 센터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 기업에 연락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뭐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문 사항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불만 사항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객의 접전 센터를 우리가 이제 컨택 센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 컨택 센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솔비라는 기업을 인수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비라는 기업은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타트업이다. 따라서 테크 기업이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딜리버를 한다, 제공을 한다는 건데요. 커스터머 셀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셀프 서비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생각이 나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머신 러닝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접목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썰비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힘을 이용을 하면 줌이 추구하고 있는 컨택 센터 고객들 있잖아요. 이 고객들이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냐면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고 그리고 통합적인 컨텐츠 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다리는 시간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컨택 센터를 컨택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중에서 굉장히 좀 빈번하게 나타나는 고객의 요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굉장히 빠르게 해결해 줄 수도 있고요. 조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그들의 컨택 센터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거래는요. 언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냐면 2023년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이 쿼터가 끝날 때 2분기가 가기 전에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다. 물론 이것도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된 것은 아니죠. 왜냐면 5-9도 분위기가 여기까지는 왔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었는데 자, 과연 이번 솔비라는 기업은 무사히 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3일 금요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자막 영상에는 알파벳, 즉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냐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글이라는 기업을 생각할 때 구글은 광고를 주 매출의 소스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상황이 나빠질수록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이 오게 되면 구글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될 때 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 마케팅, 즉 이제 광고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 입장에서는 이 리세션이 온다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가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순다 피차이라는 CEO, 구글의 CEO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분의 말을 좀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3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1부, 2부 좀 긴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컨텐츠를 잠깐 홍보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업스타트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70% 이상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그 와중에 업스타트의 주식의 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요. 제가 왜 지금 폭락한 업스타트의 주식을 많이 쓸어 담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업스타트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atch Alphabet today after the Google I/O Developers Conference. Our Deirdre Bosa sat down exclusively with Sundar Pichai and joins us this morning. Morning, Dee. Hey, good morning, Carl. Good morning, Jim. From I/O itself, we did get lots of those big announcements we were anticipating, including shiny new devices coming soon, like that anticipated Pixel Watch. We also got an AR glasses protocol and also some of those more googly, under-the-radar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at Pichai really likes to talk about in area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nguage processing.
As we sat down, though, guys, and I know you know this, it was hard to ignore the markets. The Nasdaq had just closed down another 3%. Big tech hit hard again. So I asked Pichai what Alphabet is seeing from its trove of data, how vulnerable it is to a recession, to a potential recession. He said that they are uncertain like everyone else, but true to that calm demeanor we expect from him, he said that they will remain nimble. Have a listen. We are continuing to invest, but we'll obviously, given the uncertainty, pay close attention to it, and to the extent, as a company, we need to do something differently, like we've always done. We do this responsibly. Now, the key word there, responsibly. As most know, Google has an enormous cash pile, more than $150 billion. So they can't afford to lose money to compete in cloud, invest in moonshots like Waymo. He still plans to hire 12,000 new employees this year and spend billions of dollars on infrastructure and security. Still, though, Alphabet shares, they have lost a fifth of their value this year against that tough macro backdrop and high inflation. Pichai says that this is going to take more time to work through. I think it's going to take time to work through. A lot depends on, I do think people are seeing relief in certain sectors, but then you have other new areas which are showing problems, maybe due to supply chain constraints. So, guys, even as consumers are getting past the COVID pandemic, Pichai says the economy is clearly a growing concern for the company and the broader market. And to your discussion earlier about the big tech sell-off, I think that speaks to it and why even investors in these big names are nervous. That full interview, of course, will air in Tech Check later this morning. Back to you, Carl. Oh, that's going to be great. Look, he's a seasoned pro. I mean, he listened to everything he said. Now, understand that the way advertising works these days. Everybody does this. They're trying to figure out where to go, and you come out of a Subway or wherever you are, and you say, I want the best Mexican nearby. And so let's say it sends it to my place. What happens is I get a run that shows you that blue line of how many people did it and came to it, and you can get your ROI. And the ROI for Google is so much better than everybody else. That's why I have total faith in Google. It gives you the best ROI of anything I have ever seen. And Ruth Porat knows that. At one point, I told Ruth, she's the CFO, you can charge me more for it. Don't ever do that. That's like what jokers do. But I just think the world of those guys, that's the first of the fangs that will bottom.